안녕하십니까. 공업연력학 강의. 이번에는 그 밥벌이를 위한 의문점 뽀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점을 뽀개야 하니까 대상은 1장부터 14장까지 뭐 한번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문점들은 여기 제 1강, 1강 그 유튜브 댓글에 의문점을 주시면 제가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뭐 회사 비밀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 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메일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벌이를 위한 의문점 뽀개기. 네, 밥벌이를 위한 제목이 좀 안 좋다. 고 이제 생각 드시겠지만 뭐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문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라는 그 절박감이 있으니까 그 절박감을 제가 이렇게 밥벌이를 위한이라고 그 절박감을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무조건 적용해라. 어떤 거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무조건 생각하라. 이거 필히 강조를 드리며 역시 백지에다가 직접 글과 수식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만 하면은 결국 다 까먹게 돼 있으니까 직접 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수록 다음 진도 이해가 이제 빨라진다. 특히 1장에서 3장 용어 정리 이거는 필히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열기관은 왜 고온부와 저온부가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연구기관, 제1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으로 이제 그 사기죠. 사기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기관이란 도대체 뭐냐? 힛 엔진, 열기관, 힛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열을 일로 변환하는 장치. 열을 일로 이제 변환한다. 일반적으로 압축, 폭발, 팽창, 배기 4단계의 사이클로 구성된다. 이게 이제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고온의 열을 받아서 열기관 히덴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저온, 열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열기관.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죠. 왜? 이게. 질문은? 뭐 일단 당연히 열을 받아야 하니까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고 왜 열을 버리냐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적용해라.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고온의 열을 받아서 고온의 열을 받습니다. 이렇게 QH라고 표현을 하고 전기를 생산해야죠. 그 다음에 저온의 열을 방출을 합니다. 저온의 열을 방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어긋난 건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게. 자, 그럼 제2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의 열원. 제2법칙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에너지는 1법칙이에요, 1법칙. 열입니다, 열. 열이 있는데 그 열은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로 구분이 되며 무효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 이게 연력학 2법칙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 그러니까 1법칙하고 2법칙하고 전혀 다른 거죠. 1법칙은 열을 해석한다. 2법칙은 무효 에너지를 해석한다. 그래서 고온의 열, 이게 고온의 열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큰 유효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죠. 작은 무효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거 1법칙입니다. 1법칙인데 이게 1법칙이고 이게 2법칙 엔트로피 이거 엔트로피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거 큰 유효 에너지 이게 엑서지이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고온의 열원입니다. 큰 유효 에너지가 크다라는 말의 뜻은 이게 적은 비용 투입으로 전기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효 에너지가 크니까 열 전달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이게 온도가 아주 높으니까 이 고온의 열을 받아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거다.
전기를 생산을 하죠. 이게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뭐냐? 100% 유효 에너지입니다. 아주 효과가 아주 좋은 전기를 이게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 뽑아내느냐? 다시 고온의 열, 고온의 열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법칙, 여기 있잖아요. 여기 큰 유효 에너지, 여기서 전기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 효과가 없는데 무슨 전기가 생산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기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은 비용 투입으로도 전기가 뿌쩍뿌쩍 뽑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효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거죠. 여기서 유효 에너지를 뭐 뽑아내겠죠. 그럼 나머지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에너지는 특히 이거는 무조건 버려야죠. 그것이 저온의 열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많이 전기를 뽑아냈으니까 나머지는 작은 무효 에너지죠,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큰 무효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버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특히 이게 저온의 열, 이거. 여기서 큰 무효 에너지, 이건 무조건 버려야죠. 효과가 없는데요. 무슨 전기를 뽑아냅니까? 그리고 여기 작은 유효 에너지, 여기 유효 에너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아요, 이게 작아.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고 이게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조금밖에 없는데도 뽑아내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입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경제성이 낮습니다, 이게. 다시 여기 경제성 아주 좋죠, 이게. 경제성 아주 좋다. 경제성이 너무 낮다. 그래도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정부가 명령을 내린다면 어쩔 수 없이 오아시 발전을 돌려야 되는 거죠. 손해가 막심하다. 자, 그래서 고온의 열원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죠. 열기관은 왜 고온부와 저온부가 있어야 하는가? 반드시 그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얘를 삭제를 해보자.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게 열을 전부 다 전기로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열은 분명 이게 이상해요.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열은 엔트로피를 유발하는 것이고 전기는 엔트로피가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절대 Q가 여기다 연력학체 1법칙 적용하면 이게 받은 열이 전부 다 전기로 생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 불가능. 어떻게 이게 50%밖에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100%다 뽑아냅니까? 50%밖에 효과가 없다. 그럼 50%를 뽑아내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버려야죠. 저온 열침으로.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엔트로피 뽀개기에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T가 이상하다. T가 P 무직이 좋은 거다. V 최적 무직이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이건 대충 설명한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1 100% 좋은 거다. 100% 좋습니다. 왜 1이 전기니까 전기랑 1하고 거의 뭐 같은 개념이니까 100% 좋은 겁니다. 유동일 W는 PV 유동일에 대해서는 25페이지 H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이것이 유동 에너지이고 유동 에너지 아주 좋은 거다. P 아주 좋은 겁니다. V 아주 좋은 겁니다. T가 이상하다는 거 T가.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절대일이 있고 공업일이 있고 실제일이 있고 이렇게 미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절대일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공업일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P 100% 좋은 거다. V 100% 좋은 거다. T 엔트로피를 발생시킨다. T가 이상하다. T가 안 좋다. 유동일 이거죠.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뽑아냅니다. 즉 밀폐계일 때는 이거를 뽑아내는 것이고 개방계일 때는 이거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쓰니까 VDP라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전기. 그럼 어디서 그걸 뽑아낼 거냐? 온도에서 여기 온도 아닙니까? 고온 온도로부터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온도 안 좋다.
엔트로피가 발생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좋다. 자, 다시 그럼 고온부. 고온부라는 말은 고온 열 저장소입니다. 고온 열 저장소. 열 저장소. 온도 무지개 높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 한 1000도, 1000도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압력은, 최적은, 압력 최저가 아니죠. 이거랑 다릅니다. 이거 열 저장소랑 힛 엔진이랑 서로 다른 거죠.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열 전달, 온도 차에 의한 열 전달에 의해서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빨간색이 이게 흘러가는 거죠. 나는 온도를 가지고 PV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온도를 P의 변화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기관, 이것이 열기관이죠. 이게 하나의 밀폐 사이클로 압력 또는 최적의 변화를 준다. 다시 설명하면 이게 온도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열 전달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특히 제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P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게 열기관에서 압력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 뭐냐? 고압에서 고온의 열을 전달받음. 고압에서 고온의 열을 전달 받아야 되는 거죠. 열 안 좋다. 고압 무지개 좋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걸로 압력의 변화로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저온부, 저압에서 저온의 열을 밖으로 방출하여 열을 밖으로 방출을 해야만 합니다. 초기 상태로 되돌아온다. 한 바퀴 뺑 돈다는 거죠. 이렇게 뺑 돈다. 직사각형으로 돌든지 원으로 돌든지 하여튼 한 사이클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한 사이클이 기본 사행정 사이클, 압축 폭발 팽창 배기 사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방계일 경우 작동 유체를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뭐 이 그림은 맞고요. 개념상 이 그림은 맞고 그 브레이턴 사이클 대표적으로 브레이턴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 2번으로 가서 압축, 폭발, 흡열, 열을 받는 여기 압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열을 받는 거죠. 이렇게 열을 이렇게 받습니다.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팽창을 하죠. 팽창할 때 전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배기 이쪽이죠.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렇게 1, 2, 3, 4 여기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버려서 다시 1번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작동 유체를 버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브레이턴 사이클이고 다시 초기화가 된 거죠. 일반 상태로. 작동 유체를 회전시키는 경우 이건 이제 랭킨 사이클. 랭킨 사이클, 증기 동력 사이클 제가 설명을 할 때 62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1번, 1번, 2번, 3번, 4번 계속 뺑뺑 돈다는 겁니다. 이게 작동 유체이고 작동 유체를 안 버리죠.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4번을 없애면 되지 않냐? 4번을 없애도 되죠. 그것이 바로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입니다. 그 기차가 갈 때 꼭대기에서 증기가 뿅뿅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없앤다는 거죠. 그럼 없애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1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니까 뭐 1.2바, 1.5바 그 상태로 이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 대기로 방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밀폐계로 이렇게 만들면 복수기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0.08바, 0.05바 압력을 뚝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효율이 좋아진다. 이게 밀폐계 계속 순환을 시킨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럼 이거 없애보자. 진짜로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자, 1번 외기에서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압축을 하죠. 이렇게 여기겠죠. 외기에서 압축을 이렇게 쫙 했습니다. 2번에서 3번으로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았죠. 이렇게 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팽창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아주 뜨거운 고온 여기 보면 183도 4번이네요.
예, 이거를 이거 안 원래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1번 상태로 와야 되는. 이거 내가 안 버리겠다고. 안 버리겠다. 이거 다시 쓰겠다. 그러면 얘를 압축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4번을 이렇게. 4번을 5번으로 압축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아니 이게 지금 3번에서 4번으로 그 전기를 336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죠? 336을 얘를 안 버려요, 이게. 얘를 안 버리고 다시 압축을 시키겠다고 하면은 압축 동력이 479가 들어갑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안 버렸습니다. 이걸 없애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열을 받습니다. 이렇게 쭉. 예, 그래서 터빈 팽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또 얘가 또 남지 않습니까? 얘도 안 버리겠다고. 안 버리겠다. 그럼 다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똑같은 케이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게 안 버리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되면 무조건 안 좋다.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차라리 3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나 바로 그냥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냥 1번, 2번, 6번으로 가는 거죠. 1번, 2번, 6번, 7번. 오히려 이게 훨씬 나은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 쓸데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버려야만 하는구나. 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열기관은 왜 고온부와 저온부가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열의 열. 열하고 전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열은 엔트로피를 생각해 줘야 돼요. 항상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생각해 줘야 한다. 열에는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가 있고 이 유효 에너지를 뽑아다가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전기의 양은 VDP. 온도하고 상관이 없구나. 아니죠.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온도의 함수죠. 이거를 안 버리고 그 재활용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터빈이 왜 단열 과정인가? 또 등엔트로피 효율이란 무엇인가? 터빈. 일단 모든 것은 실제 현상을 정확히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실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터빈이 왜 단열 과정인가? 이거 맞죠? 터빈 단열 과정 아닙니다. 왜 실제? 근데 100% 단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보온제를 제 아무리 쓴들, 즉, 터빈은 단열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 과정입니다. 실제 과정. 다시 말하면, 압력하고 온도 측정의 중요성, 인식은 이제 필히 중요하고요. 정확한 온도 압력을 측정해서 정확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또 역시 제1법칙 무조건 제1법칙 적용해라. 이거 제1법칙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H2하고 H2 및 H1은 압력 온도 측정으로부터 정확히 계산한다. 이거는 측정으로부터 정확히 계산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계산 끝났습니다. 그럼 Q하고 W가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방정식은 하나예요. 방정식. 수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 아닙니까? 이거 못 푼다는 겁니다, 이게. 즉, Q하고 W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Q하고 둘 중 하나를, 나머지 하나를 제1법칙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이게 0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0이 되든지, 보일러, 복수기, 열기환기. 여기 전기 없죠? 여기 전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0. 그러니까 Q가 자연적으로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펌프 압축기 터빈의 단열 과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펌프 압축기 터빈이 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가 0이 아니라면 이거 못 구한다는 거죠, W를. 그래서 Q는 0으로 취급하자. 단열 과정이 아니라 단열 과정으로 취급하자라는 것입니다. 단열 과정으로 취급을 하자고 했으니 이건 0이죠.
그러면 당연히 W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열 과정으로 취급한다. 오차는 매우 작다. 매우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단열 과정으로 취급해서 충분하다. 그래도 나는 진짜로 실제를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작사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사에서 문의하면 이거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매우 작은데 뭐하러 그거 계산하냐. 그냥 0으로 취급해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조건 실제 과정인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절히 소거할 건 소거하자. 그것이 이제 문제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등 엔트로피 효율이란 무엇인가? 엔트로피 제2법칙이죠. 그래서 제2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제2법칙적 효율은 첫 번째 등 엔트로피 효율이 있고 두 번째 엑서지 효율이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여기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 엔트로피 효율은 언제 쓰냐 하면은 압축기, 팽창기기 해석할 때 터빈, 압축기, 펌프, 노즐도 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즉 열 효율이 있고요. 등 엔트로피 효율이 있습니다. 열 효율이라는 거는 일법칙적 개념, 즉 플랜트 전체, 플랜트 열 효율이고 등 엔트로피 효율은 여기 터빈, 압축기, 펌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기기는 단열이다. 단열이다가 아니죠. 단열로 취급한다. 운동 에너지와 미취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무시 가능하다.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는 거는 등 엔트로피, 일단 용어 정리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등 엔트로피는 바로 가역 단열 과정, 이것을 등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가역 단열 과정을 등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러면 효율이 뭐냐? 여기서 가역 단열 과정 기준이에요, 기준. 실제 성능 정도. 이게 결국 실제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이 가역 단열 과정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두 번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가역 단열 과정을 한번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실제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해석해야 된다. 등 엔트로피 효율. 이상적인 과정에서 실제 과정이 벗어난 정도. 즉, 터빈이 무조건 실제를 해석하라 하는 겁니다. 실제는 이거예요. 1번에서 EA, 액추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실제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EA로 갑니다. 이렇게 실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큼 안 좋냐고. 얼마만큼 안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1에서 EA로 실제로 이렇게 가는데 얼마만큼 안 좋느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등 엔트로피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이거 한번 계산합니다. 1번에서 ES를 계산을 하면은 전기가 696.5. 원래 진짜 100% 이게 만약에 100% 좋은 기계였다라고 한다면 696.5kJ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이거라는 거죠, 이게. 실제는 618.3밖에 출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은 88.78%, 즉 618.3 나누기 696.5 이거. 그래서 88.78%구나. 이거를 계속 계산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발전소의 터빈 효율 날마다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뒤 계산하고 두 달 뒤 계산하고 1년 뒤 계산하고 1년 뒤 계산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조금씩 떨어지겠죠. 88.78이 숫자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성능이. 즉 얘는 100% 좋았을 때 기준치 1번에서 2에 이게 현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실제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이쪽으로 갑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무조건 안 좋아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휜다는 거. 이거 핵심이고, 두 번째 이걸 또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엑서지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거 엑서지 이것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엑서지 효율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8장에서 제가 엑서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HS 선도상에서 엑서지 이해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주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너무 어렵다, 너무 따분하다, 너무 어렵다가 되겠죠.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 과정 해석하는 거다. 실제 과정 해석합니다. 무조건 실제입니다. 두 번째, 효율. 효율에는 등엔트로피 효율이 있다. 엑서지 효율이 있다. 그리고 플랜트 전체 효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랜트 전체 효율은 제1법칙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증기터빈은 고하부 압력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는데 가스터빈은 온도는 높지만 압력은 낮은데 어떻게 동력으로 변하는가? 질문이 조금 길어서 어렵겠지만 이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이게 설명이 다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앞에서 계속 이거를 배운다는 거죠. 아, 이게 일이다고. 아, 그러면 이게 DP? 압력차 아닙니까? 압력차가 크면은 동력이 전기가 많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아, 압력이 무지개 중요하구나라고. 그럼 그 개념으로 분명 전기터빈은 엄청난 압력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동력이 많이 생산되겠구나. 근데 가스터빈은 압력차가 낮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떻게 가스터빈이 이렇게 또 출력이 많이 되느냐. 그 뜻이 되겠습니다. VDP,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 뭐 하여튼 가역 과정, 이거는 뭐 또 연력학적 얘기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이거 VDP. W는 VDP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적분하는 거 아닙니까? 적분, 이렇게 적분입니다. 적분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DP, 여기서 압력은 낮은데 압력은 높은데 DP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V가 있다는 거죠. 최적은 또 T하고 P의 함수입니다. 여기 온도가 들어가요. 여기 온도가. 압력만 신경 쓸 게 아니구나. 온도도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압력만 생각하지 마라. 온도는 높지만 이것이 또 영향을 끼친다. 온도는 높고 압력은 낮고 이거 맞죠? 유체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체 기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온도는 선형 비례, P 및 V는 로그 비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 사이트 entes.kr 가시면 여기에 그 소프트웨어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이거 누르시고 그럼 여기 에어가 있습니다. 여기 TS 선도 이렇게 딱 누르면 아주 세부적인 이렇게 자세한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쭉 내려가면 아주 세부적인 스페시픽 볼륨 이렇게 이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아주 세부적인 차트.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선형 비례.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0도, 200도, 400도, 600, 800, 1000, 1200. 선형 비례지 않습니까? 지금. 100도당 이만큼, 200도당 이만큼, 이렇게 선형 비례입니다. 근데 P 및 V는 이거 1바지 않습니까? 1바입니다. 10바입니다. 자, 1바하고 10바하고 차이. 자, 다시 600도씨하고 400도씨하고 차이. 200도 아닙니까? 이게 200도. 그러면 1바하고 600 빼기 400. 그러면 1하고 10하고 차이. 10 빼기 1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로그 비례라는 거죠. 로그. 자, 1하고 10하고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거리가 예를 들어 이만큼. 그럼 10하고 100이라는 겁니다, 이게. 10하고 100이 이만큼 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다시 1하고 1, 10, 100. 1, 10 차이 이만큼 차이, 100 이만큼 차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빛의 적도 역시 0.1하고 1, 0.1, 1, 10
10배죠. 10배. 0.1에서 1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1에서 10 이만큼 차이 이것이 이제 선형이냐 로그냐. 그러니까 이게 그 1에서 10으로 가면은 그 9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0배, 네, 10배. 10에서 100으로 가면 90이 아니라는 거죠. 10배, 10배입니다. 증기 터빈도, 증기 쪽도 마찬가지. 1에서 10으로 갑니다.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10에서 100으로 이만큼이요. 똑같아요. 이게 로그 몇 배, 몇 배냐? 맞죠? 온도는 몇 배냐가 아닙니다. 차가 얼마냐? 압력은 몇 배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온도와 압력 변화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즉, 요거 압력이 변한다. 그럼 온도도 변하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1법칙. 무조건 제1법칙 적용해라. 이거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가스일 경우에는 Q가 0이니까 얘가 0이죠. 그래서 W는 이렇게 이거죠. 가스일 경우 엔탈피는 그래서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엔탈피는 이게 엔탈피입니다. 이거 온도하고 평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온도죠. 온도하고 평행입니다. 압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가스터빈은 온도는 높지만 압력은 낮은데 어떻게 동력으로 변하는가? 동력. 압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아닌 거죠. 이게 틀렸다. 압력은 낮은데 이게 틀렸다.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거 이렇게. 동력은 이상기체일 경우 가스터빈, 브레이턴 사이클 온도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는 뭐냐? 네.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RT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고 등 엔트로피 과정 이렇게 이건 심플 아주 이상적인 터빈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수식이.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0바에서 1바로 갔습니다. 이게 1번에서 10바죠. 1000도씨 10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43 이렇게 전기가 동력이 이렇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자, 이번에는 20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바로 가보니까 3번에서 4번으로 하니까 773. 이거 분명 2배 아닙니까? 2배. 2배죠, 분명. 압력이 20 나누기 10 하니까 2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압력에 비례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게 지금 1200이 나와야 되는데 77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게 압력이 아니라 온도의 함수예요. 온도의 함수. 이상기체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6번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터빈으로 이렇게. 자, 10바, 20바, 그 다음에 100바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100바는 이제 불가능한 숫자지만 100바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994. 아니 지금 643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10바에서 100바로 갔어요. 10배 아니고 10배. 10배 그럼 10배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가 절대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그거 다시. 압력 변화, 압력은 온도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변한다는 거죠. 압력이 변하면 온도가 변해버립니다. 랭킨 사이클, 증기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증기도 일단 600도씨 다 똑같죠. 이렇게 온도는 다 똑같습니다. 압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1바에서 0.1바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럼 1바 아까 그 로그라고 했으니까 몇 배냐? 1바 나누기 0.1 하면 10배 아니고 10배. 네, 그래서 728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728. 그럼 여기 공기 쪽을 보죠. 공기, 가스 10배 아닙니까? 10배.
10배, 643. 근데 온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뭐, 여기 방출 온도가 또 낮으니까, 다시 또 설명드리지만, 가스터빈은 온도는 높지만, 아니에요. 온도 차입니다, 온도 차. 온도는 높아요, 분명. 온도는 높은데, 나가는 온도 역시 높거든요, 이게. 온도 차, 600도씨? 뭐, 아니, 정확히 563. 예, 하여튼 600이라고 치고, 그죠? 온도 차. 여기도 마찬가지, 뭐 600도씨에서 249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또 10바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 나누기 0.1 하니까 100배죠, 100배. 100배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1152. 네, 이게 나오네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100바로 올렸습니다. 여기 0.1바. 1000배 차이네요. 요거는 100배 차이고, 얘는 1000배 차이가 났습니다. 뭐, 1437. 뭐, 이거 1150이나 1437이나.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맞다. 네,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게 온도하고 압력 변화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이거 1kg에 1kg. 공기 1kg당 643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물은 뭐 보통 이렇게, 네, 이게 뭐 보통 표준이고, 요거는 10바, 뭐 20바, 네, 20바, 뭐 최신 기준은 20바니까 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773, 네, 뭐 1000배, 이게 훨씬 많네. 이게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쪽이 뭐 한 2배? 예, 2배 정도 전기터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건은 예, 같은 1kg당, 예, 전기 1kg당, 공기 1kg당. 아, 이게 전기터빈이 2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복합 발전에서는 2배 정도 적게 나오죠, 전기터빈이. 실제 복합 발전소에서는 그 공기가 224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2240톤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 쪽은 286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공기가 10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10분의 1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2배 정도, 2배 정도 적게 나오니까, 와, 이게 실제는 한 5배, 랭킨 사이클이 5배 더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하간 그 킬로그램 작동유체 질량 유량이 똑같다면, 아, 랭킨 사이클이 엄청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동일 온도에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값은 압력의 반비례하고 엑서지는 압력에 비례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 그 HP 터빈 입구 엔탈피가 있습니다. 증기 터빈, 그 IP 증기 터빈 입구 엔탈피가 있죠. 이게 해보면 IP 터빈 입구 엔탈피가 더 큽니다,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HP가 얼마나 좋은 건데, HP 터빈 입구 쪽이, 이거 IP 입구 엔탈피가 더 높다? 물음표. 이게 지금 IP 입구 에너지가 좋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2페이지를 보면, 여기 HP 터빈, 보일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서 HP 터빈 여기 31번 여기. 예. 여기 엔탈피가 있고, 그 다음 아래 리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51번이 있고요. 31번이 여기입니다. 여기 엔탈피하고 여기 엔탈피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분명 이게 HP, 이게 더 좋아야 합니다. HP, 이쪽이 분명 좋아야 하고, 이쪽이 조금 안 좋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분명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쭉 엔탈피 선, 이 선이 주황색, 이 선이 엔탈피 선입니다. 이게 지금 3300입니다, 이게. 쭉 이렇게 따라가면 3300이고, 요 좀 안 좋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3500, 3550 정도. 아니, 이게 왜 크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우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엔탈피하고 좋다, 안 좋다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엔탈피는 1법칙적 에너지이고 좋다, 안 좋다는 2법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앞에서 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게 좋다, 안 좋다죠, 이게. 이게 2법칙적 해석.
예. 좋냐 안 좋냐는 이거를 말하는 거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저온의 열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엔탈피가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엔탈피가 엄청 높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 얘가 엄청나게 많으면 뭐 합니까? 얘가 많아야죠, 얘가 좋다 안 좋다지. 얘가 제한물이 높아봤자 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엑서지 연력학 제2법칙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뭐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란 비유동 유체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로서 분자들의 병진, 진동, 회전 에너지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먼저 9페이지를 보면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이고 병진, 진동, 회전, 막 분자들이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부 에너지이다.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는 이렇게 23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먼저 이상기체가 뭐냐? 분자의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분자의 충돌이 없다. 네. 즉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앞에 그 차트를 보면은 이게 엔탈피 혹은 이것도 또 내부 에너지랑 같습니다. 엔탈피 혹은 내부 에너지는 이건 압력의 함수가 아니에요. 얘가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분자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기, 베이퍼, 증기는 어떻게, 과열 증기죠. 여기가 과열 증기는 어떻게 해석할까?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혹은 또 여기 이렇게 여기 온도하고 평행이지 않습니까? 요 영역. 요 영역은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 있구나. 이거 지금 온도하고 평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요 영역은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 HP, 여기 또 뭐 IP가 되겠죠. HP하고 IP는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엔탈피가. 이게 이상기체가 아니에요, 얘가. 실제 기체. 그래서 과열 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온도는 똑같은데 왜 13번이 분명 10바, 10바, 100바, 무지개 좋은 거죠. 얘가 100바니까 13번이 왜 엔탈피가 더 높냐는 거죠. 여기 주황색. 여기 여기 이렇게 엔탈피가 왜 더 높냐? 자, 실제 기체 또는 과열진기 분자의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기체는 분자의 충돌이 없다.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그래서 실제 기체는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다. 근데 뭐 이건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는 온도와 무조건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단순 이해,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가 자유롭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상기체 분자의 충돌이 없다. 근데 온도가 높다. 그러면 분자의 병진, 진동, 회전이 아주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온도 충돌이 없으면.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진 에너지 높아지고 진동 에너지 높아지고 회전 에너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막 왔다 갔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분자가 자유롭게 운동하지 못한다. 이거는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게 자유롭게 운동을 해야 에너지가 부쩍부쩍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운동을 못 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 내부 에너지나 엔트로피나 같은 얘기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이 이렇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내부 에너지 혹은 엔탈피가 작아진다는 거죠. 자유롭게 운동을 못 하니까.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따라서 동영상을
그 스탑, 정지를 시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건 단순 이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는 이건 유체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유체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원래 유체의 특성이 그렇다고.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묻지 말라. 여기서 묻지 말, 묻지 말라. 네. 이것을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고 제12장 연력학 일반 관계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연력학 일반 관계식 제12장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공부할 필요 전혀 없는 건데 야간 이렇게 이거 내부 에너지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 수식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여기서 온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온도 등온 이거 0이죠. 얘가 이 텀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텀이 살아남는 거죠. 이거를 문제를 풀면은 아까 그 차트처럼 된다는 겁니다. 엔탈피도 마찬가지. 등온일 때, 네, 이게 사라지는 거죠. 등온일 때 압력이 변하면 왜 엔탈피가 이렇게 이상해지느냐, 뭐 생각과 달라지느냐, 이거를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나게 복잡한 이게 뭐냐? 네, 이것이 뭐 최적 팽창 계수, 주울 톰슨 계수랑 연결돼 가지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제가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자, 그러면 또 여기 VTP, 네, VTP 이것이 바로 유체의 특성.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VTP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죠. VTP 거동 상태 방정식. 엄청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상태 방정식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아니면 PV는 GRT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던지.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역시 또 설명은 뭐 다시 이쪽을 보자면 PV는 GRT에서 G는 1보다 작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최적 팽창 계수 대부분 양수이다. 또 여기에 이제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또 이게 또 어떤 관계식이 또 설명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야간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탈피 내부 에너지는 이렇고요. 내부 에너지 정의, 엔탈피의 정의는 이거죠.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P 무조건 양수입니다. V 무조건 양수이죠. 그래서 PV 무조건 양수. 그래서 뭐 결국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나 비슷한 경향을 갖는 것이고, 이게 내부 에너지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엔탈피고, 이거 엔탈피고, 요쪽은 경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죠. 액체 쪽 내부 에너지 액체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는구나. 뭐 결국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구나. 여기 엔탈피가 이상합니다. 이게 액체일 때 요쪽 이게 쭉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휘어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반대가 되는구나. 여기 또 엔탈피의 특징. 이번엔 엑서지는 왜 압력에 비례하는가? 이게 맞는 얘기죠. 압력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특징이 U 및 H는 유체 및 기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특성입니다. 이게 상태라는 거죠. 다시 상태하고 과정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태는 점이죠. 과정은 그 변화의 중간 값들. 상태는 점이다. U 및 H는 유체 및 기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엑서지는 뭐냐? 이상적인 열기관이 생산할 수 있는 가형 1의 양. 엑서지에 대해서는 제 8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즉 1번 상태에서 2번 데드 스테이트 환경 상태로 변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1번 상태에서 환경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가역 1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성이 아닙니다. 다시 엔탈피 얘는 물성이에요. 물성. 엑서지는 과정 값이에요.
따라서 엑서지란 열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열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럼 다시 U하고 H하고 열기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U하고 H는 열기관이 아니죠. 그 유체예요. 유체를 해석하는 거고, 엑서지는 열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건 상태값이라고, 얘는 과정값이라고. 열기관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열기관의 특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이게. 전기가 부쩍부쩍 생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동력이 부쩍부쩍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다시 공기 엔탈피 해석하는 겁니다. 온도가 같다. 500도 같죠? 압력이 다릅니다.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가 좋아야 되겠죠? 엔탈피는 같습니다. 예. 유체의 특성입니다. 당연히 얘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유체의 특성, 이 과정값이 유체의 특성이란, 상태값, 유체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엑서지가, 이게 엑서지고요. 온도 같습니다, 지금. 온도 같죠? 예, 압력이 지금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엔탈피 같습니다. 왜? 엔탈피는 이상기체일 경우 온도만의 함수이다. 예, 엔탈피 같죠? 엑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엑서지는 열기관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열기관의 특성, 상식과 열기관의 특성과 엑서지는 같다. 그 다음 과열증기 500도 온도 같습니다. 압력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게 훨씬 큽니다. 3000 이쪽이 크죠. 우리 상식과 반대가 됩니다. 그럼 다시 엑서지 이게 1472, 944 이쪽이 크죠. 엔탈피는 과열 증기의 특성이고 엑서지는 열기관의 특성이고 엑서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엔탈피 분석하면 안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 분석하면 안 되고 연력학 제2법칙을 분석해야 열기관, 발전소의 특성이 정확히 분석이 되는구나 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것이 분명히 이거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상태값이고요. 얘는 과정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엑서지는 이상적인 열기관, 이상적 가역과정, 실제가 아닙니다. 가역과정을 해석하기 때문에 유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또 변환이 된다는 거죠. 다시 열기관의 특성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U나 H를 이해하듯이 엑서지도 U하고 H처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가역 과정이니까. 가역 과정을 그렇다면 이제 특성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가역 과정이 뭐냐? 패스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가역 과정입니다.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간다. 용어 설명에서 이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게 과정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과정이죠. 근데 실제 과정은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어떠한 것이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역 과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선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계, 그 경로밖에 없다. 실제는 모른다. 이렇게 갈지, 뭐 요렇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가역 과정은 패스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 이제 가역 과정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패스는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상태값하고 물성값하고 변화값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서로 맞물려서 연결이 된다. 그것이 이제 모든 연력학적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엔트로피를 정의를 내릴 때도 원래 이게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되는데 리버서블 가역 과정일 때는 이게 지금 과정값 아니었어요. 과정값. 얘는 상태값이에요. 상태랑 과정이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리버서블일 경우에는. TDS는 DU 플러스 PDV 이런 거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유동일 이거
원래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연결 안 되는데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과역 과정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 과정은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과역 과정일 때는 다 연결이 된다. 그것이 연력학 관계식이다. 비가역 과정, 그 패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어떤 패스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현실은 패스에 따른 모든 점은 물성치를 측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만 적용해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쪽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은. 근데 가역 과정이라는 가정을 둔다면 모든 연력학적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엑서지는 가역 과정이다. 따라서 U하고 H하고 엑서지는 동급이다. 네, 제가 뭐 장시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 설명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연력학이 뭐 좀 어려운 이게 아마 이것은 연력학을 빠삭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빠삭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든 연력학적 관계식이 성립하냐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가서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초급 수준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무런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연력학에서 제시하는 대로 계산하라. 계산을 하십시오. 계산을 그 계산을 믿으면 나중에 진리가 보인다. 제가 이거를 제가 뭐 어렵게 하고 버벅거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16시간을 가지고 연력학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결국 60시간 분량 동영상을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60시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시간 42시간 밥벌이를 위한 의무적 보객이 한 42시간 이렇게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여전히 의문점은 제1장에 의문점 계속 올려주시면 뭐 계속 뭐 동영상 올려놓죠 뭐. 뭐 42시간 뭐 좀 동영상 올려놔도 저는 아무렇지 저야 뭐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1번, 2번, 3번, 4번 의문점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